오빠, 말하지 않아도 돼.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남매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우선 우리 이야기부터 하자고. 다들 어때? 무방하네. 그나저나 가족의 결정권자 은하열차 스텔라론 헌터를 어렵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으니 그만큼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거겠지. 너희들도 눈치챘나? 얼굴에 배우의 흑막이라고 떡하니 쓰여있는 거랴. 웰트 씨 말대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군. 그 남매는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알 거야. 너희들은 늦게 도착했으니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겠지.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내 소개를 하지. 난 꿈이 흐르는 암초의 건설자, 시계공의 조수이자 그 초대장을 보낸 허구 역사학자 갤러거다. 허구 역사학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전부 지어낸 거라고요? 장담하지. 너희에게 한 이야기는 전부, 아니 대부분 사실이야. 가족이 나를 다시 받아줬다는 대목만 빼고. 미카 씨에게 가족, 시계공, 미하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힘들게 유산쟁탈전을 계획하고 여러 파벌의 초대장을 보내 페나코니를 불안에 빠뜨린 이유가 다들 궁금하겠지. 사실 답은 간단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너희에게도 익숙한 스텔라론이야. 스텔라론? 페나코니는 사방이 뚫려있는 성간 허브야. 아무런 오염된 흔적도 없어 보이는데 스텔라론과 관련이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야. 그렇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봐. 예리하군. 뭐랄까, 역시 이 중에서 스텔라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다워. 좋은 꿈은 아무 까닭 없이 생겨난 게 아니야. 기억의 영역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꿈의 땅을 세우는 건 거친 바다의 흙을 메워 육지를 만드는 일이나 마찬가지지. 그 정도 규모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억이나 신비의 사도의 도움이 없다면 방법은 단 하나, 스텔라론이지. 게다가 이건 소원만 빈다고 실현될 일이 아니야. 많은 지식과 시간, 인력이 뒷받침돼야 이렇게 치밀하게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너희도 알아들었겠지. 현재 축제의 별은 아스다나의 스텔라론 재앙이야. 축제의 별이 스텔라론 재앙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시계공 일행은 변방 감옥을 해방한 후 어떻게 무에서부터 페나코니를 세워야 할지 몰랐어. 게다가 안파크론 소란이 계속 이어졌지. 그때 누군가 스텔라론이라는 방법을 떠올린 거야. 그건 전쟁 때 아스타나에 떨어진 스텔라론이었어. 당시 무명객의 호소로 사람들은 그 힘을 빌리겠다는 생각을 접은 상태였지. 하지만 흑심을 품은 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어. 티어난의 희생이 큰 전환점이 됐지. 두 무명객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계공은 어쩔 수 없이 개간의 최전선으로 향해야 했어. 그리고 그 여정은 시계공의 상대에게 기회가 됐지. 몽투르 은하계의 가족 대표가 시계공의 부름을 듣고 달려왔을 때 스텔라론은 이미 활성화된 채 원초의 공감과 꿈세계로 퍼진 상태였지. 가족이 마침 스텔라론 봉인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뿐이 아니야. 남들보다 스텔라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던 그들은 재빨리 미하일을 도와 내란을 평정했고 화합의 이름으로 페나코니 건설에 합류했지. 그게 꿈을 쫓는 시대라고 불린 새 기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계공이 전 우주에 초대장을 보내면서 꿈의 땅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럼 그들은 어쩌다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흙으로 바다를 메웠다는 비유 기억하나? 사실 스텔라론은 다른 형태로 꿈속에 존재했을 뿐 봉인된 적이 없었어.
생각해봐. 이렇게 거대한 좋은 꿈을 세우고 유지하는 대가가 뭐겠어? 바로 목숨이야. 화려한 좋은 꿈은 정신적 죽음 위에 세워지고 꿈 세계에 흐르는 쾌락이라는 독주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결국 그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의 종착지로 흘러가 좋은 꿈의 태반이 되지. 막막함, 권태감, 나약함. 인간 본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점들은 가족에 의해 확대되고 양분이 되어 페나코니를 또 다른 감옥으로 변모시켰어. 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말이야. 우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 가족은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고 반대자는 억압받거나 추방됐지. 막다른 길에 몰린 난 신비의 힘을 빌려 이 혼란한 기억의 영역에 숨어들었고 수년에 걸쳐 꿈속에서 사용할 밈을 허구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 깊은 잠, 그게 바로 녀석의 진짜 이름이야. 평범한 사람은 꿈세계에서 다시 깊게 잠들 수 없는 덕분에 우린 그 틈을 노릴 수 있었지. 그게 불가능한 일의 진정한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갤러거 씨는 스텔라론의 위기를 해결할 파벌을 찾고 그들이 페나코니로 와서 진실을 밝히길 바라는 마음에 시계공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내신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야. 난 각 파벌이 유산을 두고 끝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거기에 시계공이 종적을 감춘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으니 가족의 배신자도 모습을 드러낼 테고. 그러니까 유사는 진짜 구실일 뿐이었네요. 스텔라론을 유산으로 여기겠다면 나도 말리진 않을게. 그럼 그 스텔라론은 지금 어딨죠? 그건 그 날개머리 녀석에게 물어봐야지. 스텔라론은 늘 가족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녀석은 참나무 가문의 대표이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대화는 충분히 했겠지? 이제 그 스텔라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나? 스텔라론은 페나코니 극장 그 자체야. 역시 그랬구나. 가족의 화신이자 좋은 꿈에 최초로 나타난 건물이 페나코니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라니. 그리고 스텔라론으로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은 현재 꿈의 주인인 고퍼우드 씨겠지. 오, 벌써 용의자가 확정됐다니 예상보다 순조롭군.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한 건가? 그래, 맞아. 동생을 죽인 범인을 추적할 때 당신 다음으로 의심한 게 그 사람이었지. 날 먼저 추궁한 게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꿈의 주인은 늘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가주들조차 만나기가 힘들 정도지. 게다가 고퍼우드 씨는 우리 남매의 은인이야. 솔직히 이런 결말을 보고 싶진 않았어. 그게 무슨 뜻이죠? 사실 저와 오빠는 만개의 암의 피해자예요. 저흰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구조하러 왔던 가족이 저희를 거뒀죠. 고퍼우드 씨는 저희에게 자질이 있다고 판단해 저와 오빠를 페나코니로 데려오셨어요. 하지만 고퍼우드 씨가 화합의 정반대로 나아가는 걸 방관할 수는 없어요. 제 노래로 죄악을 찬미할 수도 없고요. 가족의 배신자가 누구든 그 사람이 제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무대에 올라 노래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조화의 축제가 화합의 파멸의식이 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이상 속의 낙원을 위해서라도요. 우리 이상 속의 낙원을 위해서. 참나무 가문의 가주로서 페나코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지금 바로 로빈과 함께 좋은 꿈으로 가서 꿈의 주인을 찾아 추궁하겠습니다. 가족이 정말 화합에서 벗어났다면 모두와 같은 편에 서서 조화의 축제를 중단하고 직접 고퍼우드 씨가 남긴 죗값을 갚겠습니다. 너희가 맞서야 할 적 또는 적들은 이 늙은 개와 달리 만만치 않겠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힘을 합치면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선배 무명객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왔으니 그 흔적을 쫓지 않을 이유가 없지. 맞아. 무명객은 역경이 찾아와도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 대사를 들으니 오히려 당황스러운데. 열차팀은 이런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썬데이 씨, 로빈 씨, 제가 은하 열차를 대표해 두 분과 동행하죠. 제 3자가 있다면 협상이 한결 더 순조로울 테고 위험이 닥쳐도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웰트 씨.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조화의 축제가 목전이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다들 이쪽으로 오게.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네. 내가 먼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꿈의 주인과 맞서야 하니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걸세. 네? 웰트 아저씨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 꿈의 주인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헤나코니의 분가수장인 꿈의 주인 뒤에는 화합 세력 전체가 버티고 있을 거야. 거기에 스탈라론도 가지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 웰트 아저씨, 그냥 가지 마세요. 그건 안 되네. 로비는 둘째치고 썬데이의 태도가 어딘지 수상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 가서 배신하는 일은 막아야지. 컴퍼니 사절이 준 증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내게 빌려주겠나? 역시 예상대로 어벤츄린이 준 이 칩은 소형 송신기였군. 이 장치로 네 동향을 파악하거나 필요할 때 너에게 연락할 생각인 걸세.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군. 어벤츄린 씨요? 그가 정말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꿈의 주인과의 협상이 어벤츄린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컴퍼니와의 협력은 가족을 견제할 방법이 될 거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나? 협상의 결렬은 가족이 스텔라론을 건드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그 사절이 바라던 돌파구라네. 그때 난 이 송신기로 컴퍼니에 메시지를 전할 거야. 이젠 모든 건 어벤츄린이 무사하느냐에 달렸네. 하지만 컴퍼니에는 전문 감시자가 존재하는 데다 그자는 전략 투자부의 주요 간부이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 행운을 빌게, 웰트. 그래, 너희도 조심하길. 혹시 무슨 일 있더라도 내 걱정은 말고 반드시 스텔라론을 봉인하게. 죽음도 불사하다니 진정한 영웅이군. 아무리 꿈의 주인이 결백하다 한들 가족은 이미 뿌리부터 썩었어. 난 미하일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부디 그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갤러거 씨,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출발하기 전 차장이 소식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무명객은 총 3명이었어요. 라자리나 씨와 티아나 씨에 관한 건 들었으니 이제 레그워크 씨만 남았죠. 제 추측이 맞다면 저희님이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만났다고 할 순 없지만 답은 뻔하지 않나? 전에 힌트를 확실하게 줬을 텐데. 난 은하열차의 답을 받은 후부터 계속 너희를 주시해왔어. 너희가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은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실력을 증명해냈고, 은하를 다시 누빌 수 있게 열차를 고친 사람이 히메코신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젊은 두 무명객은 남다른 과거와 비범한 실력을 가지고 있군. 진짜 그런 칭호 따위 없잖아. 기운이 넘치네. 그 폼폼이라는 차장에게 대신 안부를 전해줘. 그의 친구가 술에만 취하면 열차에서의 나날을 이야기하곤 했다고 말이야. 마지막 무명객은 출발했다가 멈춰섰어. 그리고 다시 출발해 한 바퀴를 돈 후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지.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은하 열차를 찾아
미래의 무명객에게 초대장을 전하라고 당부했어. 그리고 그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오직 개척의 후예를 위한 진정한 유산 말이야. 따라오게. 이제 그게 다시 빛을 볼 시간이 됐으니. 또 여기로 돌아왔어. 친구, 난 가끔 당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곤 해. 꼭 당신에게 아직 하고 싶은 말과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만 같군. 이제 약속대로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후예를 데려왔어. 그 열차를 왜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은 기억하고 있지. 우릴 실망하게 하지 말라고, 친구. 무슨 일이지? 앞으로 가봐. 그의 종착지가 바로 저 앞의 정원에 있어. 헤나콘이 최초이자 최후의 무명객 시계공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 역시 세 번째 무명객은 시계공이었네요. 저도 예상했던 거예요. 그가 남긴 유서는 하나의 꿈방울이야. 아마 무명객에게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겠지. 내가 확인했을 땐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 또 무슨 개척의 암호문 같은 거겠지. 나보다도 신비롭군. 네,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된 거지? 꿈방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역시 그랬던 거였어. 그는 항상 무명객에 대해 근거 없는 신뢰가 있었고 그의 계획에서 개척은 영원히 한 자리를 차지했지.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온 건진 모르겠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내 열차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 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텅 빈 꿈방울은 정말이지 그 친구답군. 터무니없는 환상과 이해할 수 없는 낭만주의로 가득해. 하여간 어린애 같다니까. 그가 무언가를 남겼으리라곤 기대도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갤러거 씨. 미알 씨는 분명 가장 값진 무언가를 저희에게 남겼을 거예요. 당신도 설교를 늘어놓을 생각은 아니겠지? 미알 씨가 미래의 무명객을 믿은 것처럼 저희도 조건 없이 과거의 무명객을 믿을 거예요. 소중한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던 이들이 미래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 꿈방울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시계공을 믿는 마음만큼은 저희와 같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난 신비 운명의 길을 믿는 사람이야.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게 내 인생 철학이지. 그러니 개척에게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 그가 뭘 남겼는지 나도 궁금하군. 그건 너희에게 달렸어. 당신의 반려동물을 빌려주시겠어요? 황금의 순간에 있는 꿈세계 판매점으로 가서 확인할 일이 있어요. 미알 씨와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요. 레버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흰 은하열차의 무명객인데 체크인을 좀 하고 싶어요. 은하 열차요? 하지만 전에 네, 제 동료들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어요. 제 이름은 다낭. 호텔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동료분께서는 다낭 씨의 계획이 바뀌어서 체크인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이 또 바뀌었다잖아.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은하열차에 갓 합류한 신임 무명계 폼폼이다. 이쪽은 제 동료입니다. 열차에 합류하기 전에 가족의 초대장에 답장해서 아마 시스템에 기록이 없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미 체크인하신 무명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선례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료분들께 연락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은하열차의 투숙객분들과 연결이 되질 않네요. 연결이 안 된다뇨.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꿈세계에 계신 걸로 확인되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테니 방 번호를 알려줘. 그건 곤란합니다. 두 분의 신원이 확인돼야 투숙객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강제로 깨우는 것도 안 되나? 이를테면 웰트라든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깨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대체 어쩌라는 거지? 우리나라 프런트 앞에 자리라도 깔라는 건가? 진정하세요.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먼저 동료분들과 연락이 닿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 신원을 확인해야 동료와 연락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족발, 그런 혹 같은 절차 좀 집어치워. 이봐, 넌 그쪽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오케이? 우선 화 좀 푸세요. 그 당시엔 참나무 가문의 가주 썬데이 씨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 연락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 왠지 불길하군. 아까 열차에서도 네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잖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군. 넌 여기서 그 직원을 기다려. 그래, 후딱 다녀오라고. 동료의 행방이 묘연하니 다낭도 조급하겠지. 걱정은 판단력을 흐리는 독약이니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조화의 축제가 곧 시작된대요. 정말 기대된다. 야, 다들 좋아의 축제 때문에 온 거야.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죠. 정확히 어떤 축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인기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 축제는 우리 아나리아에 널리고 널렸죠. 이 조화의 축제보다 부왕께서 열어주신 생일 파티가 훨씬 더 성대했다고요. 허풍도 참. 조화의 축제는 한 엠버 기원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어떻게 그쪽 생일 파티 비용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쪽도 한 멤버 기원마다 생일 파티를 할지도 모르잖아. 그보다 혹시 들었어? 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뭐 아는 거 없나? 네? 무슨 일이요? 설마 조화의 축제를 망치는 건 아니겠죠? 안 돼! 정말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원래 이런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는 다양한 소문이 떠도는 법이라고요. 걱정 마요.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급한 건 가족일 테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모처럼 성대한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했거든. 이 베이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군. 괜히 기운 빼지 말자고. 안녕하세요. 전 호텔의 보안 담당자인 사냥개 가문의 코티라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하나만 물을게. 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조화의 축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축제를 위해 하이아이 연방에서 왔는데 헛걸음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 네?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진 몰라도 그런 소문은 믿지 마세요. 사냥개 가문의 일원으로서 축제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장담하죠. 지금은 조화의 축제를 제때 개최하는 게 모든 가문의 급선무예요. 이번엔 꿈의 주인께서도 직접 일선으로 가셨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 헛된 여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안심이야. 연기 같진 않아. 그 말인즉슨 호텔 직원조차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건데. 왔나?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가? 그래, 이제 슬슬 썬데이에게 연락하라고 보낸 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이든 손님이든 하나같이 꿈속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어딜 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펼쳐질 뿐이야.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동감이야. 수상한 점이 또 있어. 페나코네를 관리하는 5대 가문 중 참나무 가문은 의회 주최자이자 꿈세계 안팎의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는 책임자야. 그런데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가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 이런 족발. 아까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썬데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긴 위험하니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 컴퍼니를 털어본 적이 있나, 브라더? 도망치는 순간 넌 이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이 될 거야. 그럼 이대로 잠자코 기다리자고? 꼭 잠자코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기다리자고. 가족이 음모를 꾸몄다 한들 우리가 올 거라곤 예측 못했을 테지. 그들에겐 우리야말로 불확실한 요소야. 그러니 그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외부인의 관심을 끌지 않게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 이 호텔에는 감시 중인 컴퍼니 놈들도 있어. 내가 가족이라면 절차를 핑계로 불확실한 요소를 이곳에 묶어뒀을 거야. 굳이 놈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 물론 그들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어. 그 기억하는 자에게 플랜 B를 남겨뒀거든. 꿈세계에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다면 그 여자가 현실 호텔의 VIP 라운지에 술 한 병을 남겨둘 거야. 접사 나무인가? 그래. 물건으로 당신과 기억하는 자를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보트일 씨, 앞으로는 플랜 B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으면 해. 아, sorry. 그냥 내 버릇이라고 생각해. 내게 악질인 친구가 몇 있는데 계획을 밝히면 온갖 방해를 해대는 탓에 대책이 몇 개라도 부족하거든. VIP 라운지엔 어떻게 들어가지? 식은 죽 먹기야. 강호의 지혜를 보여줄게. 당신이 이곳의 로비 매니저인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린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야. 체크인을 하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말이지.
프런트에 있던 아가씨는 책임자에게 연락한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한참을 이러고 기다렸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내주다니. 혹같은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나? 강화의 지혜라는 게 트집잡기였어? 이건 정당한 권익을 챙기는 거라고. 진정하세요. 자초지종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우선 썬데이님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요. 귀빈실에 빠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쉬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떠신지요? 봐, 성공이지. 어디 가서 무명객이라고 하고 다니지만 현실 호텔의 바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역시 축제의 별답군. 좋은 저녁입니다, 두 분. 아, 형씨.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킵해뒀는데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아스타나 백참나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희 바엔 그런 음료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렇게 비싼 음료를 킵해두셨다면 제가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한 병당 수십만 신용 포인트인 음료라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하네. 설마 그 기억하는 자에게 살 돈이 없는 건가? 이제 어쩌지? 급할 것 없어. 우선 마시고 있자고.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안 온 걸지도 모르니. 여기 어떤 메가 주스가 있는지 봐야겠군. 흰놈벨리 40년산 한 잔 줘. 얼음 없이 부탁하지.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료를 고르셨군요.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공짜인데 기왕이면 비싼 걸로 마셔야지. 손님은 뭘 주문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오늘의 특제 음료 글라스 빌리지를 내드리죠. 클래식 솔글레드에 레몬 주스를 섞어 청량감이 일품입니다. 손님의 쿨한 분위기와도 어울릴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은 정말이지 일품이네. 역시 은하 최고의 쉐리통에서 숙성된 메가 주스야.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 정말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인가? 이 베이비는 술 맛을 전혀 모른다니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스템 시간 반 시간 후에도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 시간이면 상황을 분석하기에 충분해. 네가 보기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 축제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아마 가족의 권위자가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거겠지. 화합이 다른 파벌을 초대한 것도 이상해. 심지어 컴퍼니와 우인도 포함돼 있고. 네가 공화의 사도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페나코니는 아주 복잡한 형국일 테지. 사실 아케론에 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수렵을 신봉하는 파벌은 은하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되는 무리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녀석이라면 선주연맹이나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주에 그런 말이 있잖아. 천궁은 빛의 화살을 통해 망령을 내릴 뿐이다. 망령이 아니라 명령이겠지. 별 차이도 없구만. 알아들으면 된 거지. 아무튼 우리 갤럭시 레인저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어도 계속 이 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수많은 무식한 베이비들이 소멸판은 건드려도 레인저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 하지만 나케론이 한 일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봐줄 땐 봐주고 결단력이 필요할 땐 가차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빌린 데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미심쩍다는 거지.
어쩌면 그 여자가 정말 갤럭시 레인저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보다 난 가족의 수상한 태도가 신경 쓰여. 이 축제 때문에 10여 개의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페나코니에 모였어. 아무리 가족의 포용력이 크다 해도 이런 행동은 이례적이야. 초대장을 보낸 게 가족이 아니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열려고 고집하는 게 더더욱 의미심장해. 모든 게 화합 실패의 지시일지도 몰라.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뿐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도 믿곤 해. 심지어는 자신이 갓세운 규칙을 깨기도 하지. 하지만 에이언즈는 달라. 에이언즈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앞만 보고 가거든. 아니, 부딪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사건의 배후에 10회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10회가 아니라도 어떤 형이상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지 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다면 갤럭시 레인저가 왜 필요하겠어? 모든 걸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귀결시키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란이 영원히 수렵의 길을 걷고 아키비리의 종적이 묘연해도 열차가 개척의 길을 질주하며 영원히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난 아키비리의 죽음 또한 그분이 무명객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무명객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도자를 잃은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그런 건가? 그래, 난 여정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수많은 길 중에서 제한된 식견과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이야.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레인저는 반드시 그 사칭범을 찾아내 녀석의 목적을 알아내야 해. 혹시라도 그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걸 대비해 플랜 C를 마련해뒀지. 이게 마지막이야. 대책이 참 많네. 사실 난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 질색이야.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일들이 단순해질 텐데. 이봐 다나, 아까 호텔을 둘러볼 때 혹시 신분이 높아 보이는 손님이 있었나? 그건 왜? 간단해. 그 손님들을 인질로 삼으면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가족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분을 빌릴 수도 있겠지. 그건 됐어. 지금 바로 열차로 돌아가지. 뭐? 설마 겁먹은 거냐? 우린 큰일을 치러야 하니 어서 창을 꺼내들라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조금 전 주문하신 아스다나 백참나무는 취소해드리면 되죠? 에? 아스다나 백참나무. 하지만 조금 전에 분명 두 분께서 취하신 모양이군요. 조금 전 제게 아스다나 백참나무를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억하는 자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야. 차차, 내 정신 좀 봐. 몸을 과하게 개조했더니 이렇게 잘 깜빡깜빡한다니까. 어디 보자. 이런 바람막을 정말 아스타나 백참나무잖아. 글자도 적혀있군. 은하열차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호텔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서 제3의 장소를 찾은 거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은하열차군. 더 기다릴 것도 없지. 어서 가자고. 왔어? 조금 전 부트의 승객을 찾는다며 두 사람이 왔길래 우선 관람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때 맞춰서 잘 왔군. 두 사람? 저 여자야. 은하열차가 모든 승객을 환영하긴 한다지만 이렇게 남몰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차장님. 내가 무례했어. 열차가 기억의 정원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현재 페나코니는 복잡다단한 상황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명객뿐이야. 당신이 그 기억하는 자? 만나서 반가워, 다낭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씨도 초면이긴 하지. 그 아스타나 백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수를 고르는 것도 능력이야. 한참을 찾았다고 기억하는 자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네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놔.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야.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내가 아케론이야. 뭐? 이 뿌려먹을 기억의 정원 녀석! 감히 날 배신해! 미안. 내가 부탁한 거야. 어떤 이유로 페나코니에서 추방됐는데 이 기억하는 자가 동행해준 덕분에 가족의 통제에서 은밀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 사실 동행이라기보단 미행에 가까웠지. 과정도 그렇게 은밀하진 않았지만 뭐 아케론 씨가 그렇다면야. 난 블랙스완 씨한테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그게 너희였고. 신뢰! 이봐 깜찍이, 날 미치광이나 바보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신뢰에 대해 얘기하자고. 그럴 필요 없어. 네 궁금증은 전부 풀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야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거든.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워프시켜줘. 이봐! 그게 무슨... 내가 봤을 때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 다낭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딨는지도 알고. 아직은 무사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갤럭시 레인저는 행적이 묘연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워낙 드물잖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던 날 이해해줘. 이래야만 진정한 갤럭시 레인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래야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모든 비는 세기를 향한 하늘의 연민이다. 비와 이슬은 인간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러내리는 신의 눈물이야. 하지만 비와 이슬이 내린다는 건 아직 신들이 이 세계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그러니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거죠? 한때 나 역시 자네처럼 비가 멈추길 바랐지.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이 흘렀고 결국 이 비보다 희망이 먼저 끝나고 말았네. 자네가 말한 신은 존재하지 않나 보군. 이제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면을 건너며 굽이치는 행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파문을 밀어내는 것과 같지. 찰나에 끝나고 마는 일생과 달리 이 물결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물결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겼지. 꼭 바다 위의 그림자들처럼 말이죠.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념이네. 익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한 그들은 스스로를 방사자라고 여기며 무의식적으로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그들은 공허에서 탄생해 공허로 향하며 무의미한 생을 보낸다네. 하지만 그 공허한 환영들이 한땐 내 중요한 동료였지. 바로 갤럭시 레인저 말이네.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지킨다고? 아니, 난 그들을 제도하고 있어. 그건 참혹한 전쟁이자 우주를 뒤흔든 토벌이었네. 우주는 절멸대군 주로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그 대가는 산증인 외에 그 대가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의지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잠재워지지 않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망령들을 인도해야 해. 생전의 영웅이었던 이들을 공허의 꼭두각시가 되게 둘 수는 없어. 나 역시 그 전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다시는 여정에 오를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이 일의 적임자가 되었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혈죄령은 그들이 아니에요. 자네가 보기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나? 하지만 어떤 일은 의미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을 위해? 저 역시 공허의 의미를 찾고 있거든요. 하긴 보통 사람이라면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을 터. 고맙군, 낯선 자여. 부디 이 여정에서 해답을 찾길 바라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혈죄령의 행동이나 그들의 일생은 저희가 봤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죽은 자가 바라던 결과라면 저희가 변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좋은 질문이야. 다만 대답하기 어렵군. 적어도 난 아직 답을 모른다네. 내가 아는 건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지.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 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내가 어린아이일 땐 말투, 마음, 생각이 모두 아이와 같았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릴 적 일은 모두 버려야 하는 법. 부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시패의 존귀하신 대변인이시여. 가까이 오게 가족이여,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 10여 년간 알팔파 가문을 모셔왔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며 조화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어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주님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만 음식을 바닥에 쏟고 말았지요. 나태함에 빠져 모든 걸 완벽히 준비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가주님께서는 이미 저를 해고하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꼭 마음속에서 악의 씨앗이 싹트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간곡히 아뢰오니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가? 예, 진심으로 뉘우치고 모든 죄를 고하였는가? 예, 어떤 형벌이든 달게 받겠는가? 예. 좋다. 다른 가족에게 헌신과 선의를 베풀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집회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대변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도록. 진심으로 죄를 고하오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걱정 말길.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네. 네. 실은 전 페나코니에 미리 묵했습니다. 배표를 사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죠. 집, 땅, 그리고 2 아이까지. 계속하게. 제 곁에 있으면 굶어 죽겠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잘 풀리면 곧바로 아이들을 데려와 잘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냥개 가문에게 들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다 제 탓이죠. 전부 제 탓입니다. 가족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네. 사냥개 가문에게 수색을 멈추라고 전하지. 이제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2 아이를 되찾고 가족에 합류하겠습니다. 조화를 찬미합니다. 다음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도록. 오랜만이네. 베나코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이자 참나무 가문의 차기가주 썬데이 씨.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시작해도 좋다. 뭐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야겠지. 죄를 저질렀으니 부디 내 죄를 용서해줘. 아침 먹을 때 피자 반 조각과 솔골레도 1병을 남겼거든. 난 이게 다야. 아직 을풀 경문 같은 게 남았지? 있으면 빨리 끝내줘. 모터볼 경기 보러 가야 하니까. 선행을 베풀어서 받아야 할 죗값을 마땅히 치르겠는가? 죗값? 또 성인인 척하는 건가? 말해두는데 가족에겐 날 심판할 자격이 없어. 넌 더더욱 그렇고. 가족이 한 짓을 누가 몰라? 그새 시계공을 잊은 거야? 웃기지 마, 이 닭날개 머리야. 나한텐 안 통해. 꿈을 쫓는 여행객은 속여도 너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고. 다음엔 경문을 읽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 어떻게 참나무 가문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고 네가 아무 걱정 없이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일을 내려다보게 되었는지 말이야. 이 정도 고해 시간이면 화합의 낙원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겠는걸. 그럼 이만 가볼게. 부디 당선되길 바라지. 괜히 돈 날리게 하지 말라고.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강자의 권위와 부가 죄를 덮을 수 있다면 누가 그들을 심판합니까?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합니까? 순수한 영혼마저 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정말 약자를 돕는 강자가 낙원의 근간이라면 누가 그들을 괴로운 세상에서 울부짖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오빠, 괜찮아? 괜찮아. 오랫동안 일한 데다
꿈이 흐르는 암초까지 다녀왔더니 적응이 안 되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화의 축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아무리 스텔라론이 중요해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조화의 축제는 은하의 행복과 조화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즉시 멈춰야죠. 저희 남매의 소원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꿈의 주인에게 얻어내야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꿈의 주인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무대에 서는 일은 거절할 거예요. 조율사가 없다면 하모니 성가대도 강림하지 않을 테고 축제도 평범한 공연으로 전락하겠죠. 두 분의 다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페나코니에 온 뒤로 꿈의 주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5대 가문의 가주는 들어봤지만 꿈의 주인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군요. 꿈의 주인께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저희조차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이번에는 직접 오셔서 협상하겠다고 하셨죠. 웰트 씨는 지난 몇 년을 통틀어 꿈의 주인을 만난 최초의 손님이 되실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는다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라야죠. 시간이 다 됐으니 전 오빠와 함께 접견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급박한 상황이라 잘 신경 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썬데이 씨잖아. 이쪽이야, 이쪽.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가보자.